예, 서민 금융진흥원장님께 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일정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과 좀 유사한 이야기인데요. 네. 성일정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게 저는 적극 공감하고, 근데 이제 햇살론 17, 네. 요 은행 이자율이 좀 과다하다는 점 또 유사한 이슈인데 한번 제기를 합니다. 그 햇살론 17이 지금 보면 최저 신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대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에서 보통 이제 풀어가고 있는데, 이제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을 네. 제공해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 보증 제공하는데 이게 이자가 있고 보증료가 있는데 이걸 합치면은 한 17.9% 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매년 뭐 2.5%씩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도 한 12.9% 정도 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국가가 다 보증해 주는데 상당히 이자율이 높아요.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은행이 4%에 4.5% 이자를 수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과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은행에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7등급 이하의 최저 신용 등급에 있는 저소득 또 저신용자들한테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주는 건데, 사실 은행 고객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은행들이 그런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유인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작년 재작년도 평균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가 한 4%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출시 초기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일정 수준의 금리를 좀 보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예. 이게 국가가 이게 저신용자는 맞는데 네. 어쨌든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리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일정 이자율 보장이 있는 것은 결국 국가의 모든 정책이 은행들에게 일정 정도 이득을 과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으로 간다라는 비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비난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들의 고객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은행들이 고객이 아닌데 공신력 때문에 지금 햇살론 17이 출시 초기에 저희가 한 2천억 정도 작년 9월 2일 날 출시가 됐는데 2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은행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작년 4개월 동안만 4천억 3,807억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은 거의 1조 가까이 나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을 가면 항상 거절만 되는 분이었었는데, 물론 금리가 높지만은 일단은 은행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런 공신력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상품을 취급한다는 것과 네. 그것에 대한 실제 적정한 대가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0.5%라도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하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안은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냥 방치하겠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호응도가 좋아서 이게 상품 공급이 크게 확대가 됐으니, 더군다나 이제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금리가 3.2%입니다. 아마 최근에는 아마 더 낮아졌을 것 같은데, 국가가 보증해 주는데 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이게 예상되는 좀 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보다 과하다는 거고. 근데 그게 과하지 않다 내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그냥 방치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좀 더 대안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신용보증기금 예.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용보증 오고 이제 기업신보 사이에서 중복보증 이슈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잠깐 한번 좀 이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이나 이제 보시면 뭐 중복보증 금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2015년 대비해서 2020년 되면 업체 수도 이제 28,000개, 48,000개로 증가됐고 금액도 뭐 3.5조에서 이제 6.8조 정도로 증가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이제 동일한 업체에게 중복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약간 좀 조심스럽지 않냐, 네, 예. 뭔가 좀 고민할 지점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걸 기보고 신보고 관계는 2005년부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네. 서로가 그걸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 보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네, 유독 신보와 지역 신보 사이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대안이 있냐는 그러니까 그냥 신문자들은 별로 답변이 없었어요. 적절한 답변이 안 나왔고. 그래서 기보와 신보 사이에서 그걸 해소하는 시스템처럼 지역 신보와 관계에서도 정보교환 시스템 매월 정보교환하고 하면은 뭔가 가볍게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신용보전하고 중복 부정이 늘고 있어서 이제 효율적인 그 자원 배분에서 저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좀 오갔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들어서 코로나19 피해 기업 그 지원 때문에 양기관들이 다 그냥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좀 일시 중단이 됐는데요. 제가 상황을 봐가면서 조속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난 수년 동안 계속 발생한 건데 아, 예. 잠시 아니,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덜 만난다고 논의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양기관들이 다 바빠봐가지고 논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이후에 한번 이 부분도 예, 점검해갖고 정무위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야겠습니다. 예. 이 산업은행장님께 그 LCC 관련해서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여쭤봤었습니다. 예. 금호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주항공에 대해서 기한기금 지급하는 걸로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기한기금 지급하는 것에 좀 이 국내 기한기금 지급에 대한 조건들 다 충족한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는데 그 결정은 기금운용심의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뭐 신청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아니면 다음 주에 신청하면 아마 검토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따가 추후에 다시 또 할 때. 예, 우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강원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